너의 마지막 수학 확률과 통계 3-1-2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편차 첫 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의해 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얘기해 봤었죠. 확률 변수가 무엇인가? 그 각각의 변수가 확률을 대응값으로 갖는 그런 변수, 쉽게 생각하면 사건을 수치화한 것이 확률 변수다. 확률 분포는 그 변수마다, 그 사건마다의 확률을 모두 다 표시한 것을 확률 분포라고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확률 분포 표를 그리거나 아니면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는 것을 확률 분포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확률 변수 중에서 이산 확률 변수,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확률 변수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산 확률 변수, 이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값과 표준 편차. 자,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하면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그러니까 확률 변수, 이제 사건을 수치화한 것이라고 얘기했죠. 사건의 평균,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번 던진다. 그 나오는 눈의 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면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그 나오는 주사위 눈의 평균 값은 얼마일까? 이런 걸 이제 구해보는 일을 한다는 거죠. 동전 3개를 다 던진다 그랬을 때 앞면이 나오는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앞면이 평균적으로 몇 번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오는 확률 변수에 대한 표준 편차, 이거 약간 여러분 까먹으셨을 수 있는데 분산 표준 편차 기억하시나요? 기억하고 계시다라면 훨씬 더 간단하게 얘기해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차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평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제가 여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이렇게 하나 들어서 예를 들어서 수학 점수의 평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생이 또 어떻게 했느냐, 만약에 뭐 간단화 시켜서 70점 맞은 사람, 80점 맞은 사람, 90점 맞은 사람, 100점 맞은 사람, 여기 이제 사람 수가 되는 거죠. 이 사람 수가 만약에 뭐 2명, 뭐 4명, 3명, 1명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해서 합계가 10명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수학 점수에 대한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가 기억하세요? 평균을 어떻게 구해야되는지? 70점이 2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면, 여기서 평균을 구하면 70점이 2명 있죠. 더하기 80점이 4명 있죠. 그리고 90점이 3명, 그리고 100점이 1명. 이걸 몇으로 나누면 평균이 나올까요? 사람 수가 10명이니까 10으로 나눠야죠. 한 사람당 수학 점수의 평균을 구하려면 모든 점수를 다 더해서 사람 수로 나눠야 되겠죠. 괜찮으세요? 네. 근데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요 분수 더하기 요 분수 더하기 요 분수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때 제가 이거를 이 분수를 10분의 70 곱하기 2를 70 곱하기 10분의 2라고 쓰고요. 얘분의 얘는 더하기 80 곱하기 10분의 4라고 써보고요. 얘는 더하기 90 곱하기 10분의 3. 여기 10분의 90 곱하기 3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하기 100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써봐도 되겠죠. 뭐 이거랑 같은 계산이죠. 제가 여기다 칸을 놓고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70에다가 여기 이제 아까 이 10분의 2가 왜 나왔냐면 전체 사람 중에 이 사람 수인 거죠. 10분의 2. 그리고 여기인 80 곱하기 10분의 4, 90 곱하기 10분의 3, 100 곱하기 10분의 1. 그래서 다 곱해서 더한 걸 10으로 나눠도 되지만 애초에 이 사람 수를 전체 사람 수로 나눠서, 그러니까 70과 10분의 1을 곱하고 80과 10분의 4 이렇게 얘네 둘씩을 곱해서 그걸 더해도 평균이 된다는 얘기죠. 괜찮으십니까? 그럼 여기 적혀있는 이 숫자들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숫자들일까요?
10분의 2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실제로 수업하고 있을 때는 학생들 중에 누군가가 대답을 하는데 그렇죠. 예, 이거는 확률인 거죠. 확률. 70점을 맞을 확률이 10분의 2인 거죠. 사람이 2명이니까요. 이 말 괜찮으세요? 여기 10분의 4는요. 80점 맞은 사람일 확률인 거죠. 10명 중에 4명이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걸 다 값을 더해서 전체 수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긴 하지만 애초에 이 점수가 이제 여기서는 확률 변수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 확률 변수에다가 그 확률 변수가 나올 확률을 곱해서 그냥 더해버리면 바로 평균이 된다는 얘기죠. 괜찮으세요?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해버리면 평균이 된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평균이란 게 이제 결국에 뭐냐 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확률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그래서 여기 확률 변수가 처음 확률 변수 뭐 제가 여기서 x1번이라고 해볼게요. x2번, x 점점점, xn번까지가 있고, 얘의 확률을 제가 p1이라고 해볼게요. 얘의 확률을 p2, 점점점 얘의 확률을 pn이라고 하면, 자, 이제 확률 합계는 뭐 1 나왔겠죠. 이런 확률 분포표가 있을 때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 얘네 둘끼리 다 곱해서 더하면 그게 요 x들의 평균이 된다 이거죠. 괜찮으세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읽겠습니다. 평균 그러면 이제 무엇에 대한 평균인지를 얘기해야죠. 자, 평균은 우리가 이제 약자로 E라고 써요. 기대값, expectation 해가지고, 예. 그래서 여기 가운데 이제 변수, 어떤 변수에 대한 평균인지를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x에 대한 평균은 그러면 이 x들에 대한 확률을 제각각의 확률을 다 곱한 다음에 더하면 그게 평균이 된다. 그러니까 xi번 그리고 pi번 하고 이제 시그마 쓰는 거죠. 해서 i가 1번일 때부터 n번일 때까지. 자, 이렇게 1번일 x1, p1, x2, p2에서 xn, pn까지 다 곱해서 더한 게 그게 평균이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지금 x의 평균 이렇게 계산했죠. 앞으로도 우리가 종종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게 되는데 어떠한 대상에 대한 평균은 그 대상에 대한 확률을 다 곱해서 더하면 그것이 평균이 나온다라는 거. 왜냐면 그 확률에는 전체 중에 그 변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따진 값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x의 평균, x 변수에다 확률 곱해서 다 더한 게 평균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좀 지웁니다. 여러분들이 중학생일 때 분산과 표준 편차 얘기 들어보셨는데 그걸 기억하시는 분은 지금 이 부분은 빨리 넘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등 과정의 내용을 잠깐 좀 복습하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까먹고 있더라고요. 자, 중등 과정의 내용이에요.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의 집단을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1, 2, 3, 4, 5라는 집단이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 1, 3, 5, 7이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 집단의 평균을 제가 한번 구해봤거든요. 이 집단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이제 그게 3 나와요. 다 더하면 15니까. 여기 이 집단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거기도 평균이 3 나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평균만 보면 이 두 집단이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집단의 구성을 보면 사실 다르죠. 뭔가 다르죠. 뭐가 다르냐 하면 얘는 평균의 자료들이 좀 더 몰려있고 얘는 평균으로부터 자료들이 좀 더 이 왼쪽 집단에 비하면 퍼져 있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수치로 나타내고 싶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편차를 알아봤습니다. 편차는 뭐냐 하면 그 변수에서 평균을 뺀 겁니다. 평균과의 차이를 따진 건데 변수에서 평균을 뺀 것을 편차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의 편차는 1 빼기 평균이 3이죠. 여긴 편차가 마이너스 2, 편차가 마이너스 1, 편차가 0, 1, 2 나오죠.
여기서의 편차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 나오는군요. 근데 이런 수의 나열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들에 대한 평균을 구해보려고 다 더해봤거든요. 다 더해봤더니 얼마예요? 0입니다. 여기는요? 여기도 0이 나오죠. 이 편차들은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평균이 그런 의미가 있는 그렇게 계산되어진 값입니다. 평균을 가지고 편차를 다 더하면 0이에요. 그럼 또 의미가 없죠. 이렇게 다 나열을 해봤지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편차를 제곱합니다. 그럼 여기는 4, 1, 0, 1, 4. 여기는 16, 4, 0, 4, 16. 이걸 우리가 지금 왜 하는 거냐 하면 평균과의 거리가 가까이 있고 얘는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죠. 그 값을 우리가 수치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평균과의 차이, 편차를 다 써봤는데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계산된, 그러니까 종합된 숫자, 평균을 구하려고 다 더해봤는데 의미가 없죠. 하지만 이것들을 제곱을 하면 얘기가 달라요. 제곱을 하면 이제 얘네들은 더 이상 0이 아니게 되죠. 더해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보게 된 겁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보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얘 평균을 구해보면 5 더하기 5니까 10 나누기 5니까 여기는 이제 2가 됐고요. 여기는 20 더하면 40을 5로 나누니까 8 된 거죠. 자, 이 2라는 숫자와 8이라는 숫자, 즉 편차 제곱의 평균,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바로 우리가 분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산은 이 변수들에 대해서 구한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게 분산입니다. 분산이 크다라는 얘기는 변수들이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분산이 작다 그러면 변수들이 평균에 몰려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말 괜찮으세요? 그러면 표준 편차는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이 통계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분산도 의미가 사실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일종의 단위처럼 쓰는 값이 바로 표준 편차인데요. 이 표준 편차는 뭐냐면 표준 편차는 우리가 구해놓은 이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자, 정리해보죠. 분산은 이제 우리가 산포도라고 불러요. 변수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수치화하는 값입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된다는 얘기죠. 편차는 변수에서 평균을 뺀 값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한 분산에다 루트를 씌우면, 즉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 바로 표준 편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 단원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그럼 아마 이제 이런 게 되겠죠. 아까 우리가 이런 확률분포 표를 보고 평균 구하는 거 우리가 따져봤잖아요. 확률분포 표에서 변수마다의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그게 평균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이런 확률분포 표에서 분산과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하게 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이제는 요 부분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확률 분포와 연관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분산과 표준 편차. 그래서 자, 이제 처음에 분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분산을 V라고 쓰거든요. 브레이션 해가지고 무엇에 대한 분산인가 이 안에다 써줘야 됩니다. 자, X에 대한 분산이라면 어떻게 구할 것인가? 요 X마다의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참고로 이 평균을요, M이라는 문자 하나로도 씁니다. 민이라는 얘기입니다. 평균을 M이라는 문자로 씁니다. 그럼 편차는 무엇이 되겠느냐? 자, 이 변수마다 평균을 뺀 게 편차인 거죠. 그러니까 저 변수들 xi 번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
이걸 제곱한 게 편차 제곱이죠. 여기서 이제 이걸 제곱을, 그러니까 평균에다 뺀 게 편차인데 그걸 이제 제곱해서 평균 구한 거죠. 얘네들의 평균 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네들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얘네들의 확률 PI를 곱해서 다 더하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 집단의 평균이 아마 있겠죠? 여기서 이제 그 평균을 빼. 그럼 그게 편차죠. 그 편차를 제곱한단 말입니다. 이런 편차 제곱에 대해서 평균을 구할 거죠? 그러면 이 편차 제곱이 나올 확률 바로 얘죠. x1이었기 때문에 그런 편차 제곱이 나왔겠죠? 그때의 확률은 얘죠. 곱하고 여기에 대한 편차 여기서 m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곱한 그게 편차 제곱이죠. 이런 편차 제곱이 나오려면 변수가 x2여야 했죠. 그런 확률은 p2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곱해서 더하면 그게 편차 제곱의 평균 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말이죠. 여기서 제가 좀 얘기해 볼 게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요 식을 좀 정리해 볼게요. 보세요. 요거 좀 제가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분산 해서 자, 여기 시그마가 있고요. i는 1에서 n번까지. 그러니까 변수 제가 좀 애초에 가정한 게 변수가 1번부터 n번까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전개하면 xi의 제곱 곱의 2배니까 마이너스 2 m 곱하기 xi 더하기 m 제곱 거기 이제 pi가 곱해진 거죠. 요 pi를 제가 좀 분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의 제곱 곱하기 pi 여기 이제 2 마이너스 2m xi pi 더하기 m 제곱 pi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이때 이 덩어리들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덩어리들은 우리가 분리해 볼 수 있죠. 분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시그마 i는 1에서 n번까지 xi의 제곱 pi 마이너스 자 여기서 이제 변수는 i이기 때문에 이런 m 같은 숫자들은 i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밖으로 나갈 수가 있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2m 나가서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 pi 더하기 m제곱도 마찬가지죠. m제곱 곱하기 여기 이제 시그마 i는 1에서 n번까지 pi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얘는 뭐냐 하면 자 얘에 대해서 확률을 곱해가지고 더한 거잖아요. 얘는 뭐가 되느냐? 얘는 변수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자 제곱의 평균이죠. 변수들의 제곱의 평균. 근데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얘는 뭐가 될까요? 시그마 i는 1에서 n번까지 xi 곱하기 pi. 이것도 이제 실제 수업을 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대답을 하긴 하는데 자 xi의 평균이네요. xi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했으니까. 그럼 x의 평균 바로 뭡니까? 그렇죠. 얘는 지금 m 되는 거죠. m. 그러면 마이너스 2m 곱하기 m이니까 이만큼은 마이너스 2m 제곱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m제곱이 있고 자 얘는 뭐가 될까요? i는 1에서 n까지 pi. 그러니까 모든 확률의 합이죠. 그렇죠. 얘는 1이 되겠죠. 1 곱하기 m 제곱 그럼 더하기 m제곱 되어 있는 거예요. 얘네도 계산되네요. 결국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m제곱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시그마 i는 1에서 n번까지 아까 얘 썼던 거요. xi의 제곱 곱하기 pi 얘는 빼기 m제곱. 그러니까 이 분산이라는 게 이 계산으로도 구할 수 있지만 제곱의 평균에서 구했던 평균의 제곱을 빼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분산이요. 자, 시그마 i는 1에서 n번까지 xi의 제곱 pi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도 나온다.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얘처럼 풀기도 하지만 얘처럼 분산을 구하기도 하지만 얘처럼 분산을 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분산은 의미는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근데 어떻게도 구할 수 있느냐? 변수들의 제곱의 평균에서 구했던 그 평균의 제곱을 빼도 분산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요. 이 밑에 이 증명 과정은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산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헐,
분산은 처음엔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평균이었던 거죠. 무엇에서 평균이었냐면 변수에서 평균의 뺀 이 편차, 그것의 제곱의 평균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고요. 또는 제곱의 평균, 변수들의 제곱의 평균에서 구했던 평균, x의 평균의 제곱을 빼도 분산이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표준 편차 약간 좀 짜투리죠. 표준 편차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우리가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선생님, 제가 배운 시그마가 있는데 이게 시그마가 있는데 이거는요 시그마 대문자고요. 여기 시그마 소문자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그마 소문자. 표준 편차가 영어로 스탠더드 이렇게 돼요. 그래서 S로 시작하기 때문에 시그마가 그리스 알파벳에서 S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제 S를 쓰기 때문에 이런 소문자 시그마를 쓰고 있습니다. 얘는요 우리가 구했던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란 얘기죠.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칠판 좀 지울게요. 자, 문득 뭔가 설명을 할 때 잘 못 알아들으시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에 같은 내용을 막 여러 번 반복하기는 하는데 그게 오히려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보다가 이해가 잘 안 되신다. 근데 이건 이제 영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돌려서 그냥 한번 더 보세요. 그래야 그러니까 깔끔한 설명을 여러 번 듣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괜히 불안한 마음에 같은 말을 그 자리에서 반복을 하면은 오히려 집중력이 흐트러지더라고요. 자, 평균. x의 평균. 2라고 씁니다. expectation 해가지고. 얘는, 자, x의 평균이면 x들, 그 변수들, x들의 확률을 각각 곱해서 더하면 된다. i는 1에서 n번까지. 그러니까 어떤 대상의 평균을 구한다? 그럼 그 대상의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그게 평균이 된다. 그게 이제 그 변수의 개수, 전체 개수 중에 그 변수의 개수의 비율이 확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더해서 전체 개수를 나누는 계산이 이 확률 안에 다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은요.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변수들에서 평균을 뺀 편차. 제곱. 얘의 평균이니까 여기에 각각의 확률을 곱하고 그리고 더하는 거죠. 1에서 n까지. 근데 이건 어떻게 두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기도 한다. 그러니까 x 변수들의 제곱의 평균. 여기다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 거. 여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기도 한다 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이 x의 평균을 소문자 m이라고 줄여서 쓰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자, 거기 필수 예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필수 예제 4번 보시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이렇게 나와 있대요. 확률 분포 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x가 x일 때의 확률, 그래서 변수가 마이너스 1, 0, 1, 2, 4 이렇게 변수가 있네요. 자, 이제 합계는 1이라고 되어 있고요. 5분의 1, 10분의 1, 3, a, 10분의 1, 5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평균, 그리고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를 구해라 얘기했습니다. 표준 편차는요.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먼저 뭐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먼저 평균을 알아야 하겠죠. 그러면 자, 평균을 먼저 구하려면은 이 각각의 변수마다의 확률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a를 먼저 알아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a를 구할 수 있을까요? 뭐 다 더하면 1이다. 그걸 이용하면 되겠죠. 10으로 통분해 볼까요? 10으로 통분하면 여기는 10분의 2, 10분의 3, 이거는 이제 10분의 a는 따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따로. 여기 이제 10분의 1, 10분의 2 이게 이제 1 나왔다는 거죠.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10분의 2 이게 3, 6, 8 이게 10분의 2네요. 그럼 a는 5분의 1이군요. 얘가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린 그걸 가지고 평균 구할 수 있죠. 평균은 얘네들끼리 곱해서 더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5분의 1 곱하면 0이고요. 곱하면 5분의 1 곱하면 10분의 2니까 5분의 1 곱하면 5분의 4 되는군요. 그럼 여기 이제 지워주고 평균이 5분의 5, 1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제 분산을 구해봐야 되겠죠? 자, 이제 분산을 구할 때 제가 이 두 가지 방식을 한번 다 써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편차 제곱의 평균을 이용해서 분산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분산 구할 때 첫 번째, 여기 변수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인데 그것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분산을 구해보면 여기에 이제 편차 제곱칸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편차는 여기서 평균을 빼는 거죠. 평균이 아까 1이었습니다. 그럼 1 빼면 여기 마이너스 2죠. 근데 그걸 제곱하면 4 됐겠죠. 평균 빼면 마이너스 1인데 제곱하면 1 됐겠고요. 여기는 평균 빼면 0이네요. 0이고 평균 빼면 1, 제곱하면 1, 평균 빼면 3, 제곱하면 9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네들의 확률, 이 편차 제곱이 나올 확률은요, 변수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확률이 되겠죠. 변수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이런 편차 제곱이 나온 거니까. 예, 그렇죠. 그때 확률은 바로 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칸끼리 곱해서 다 더하면 이 변수들의 확률을 구하게 된다 이거죠. 자, 곱하기 4 곱하기 5분의 1, 그럼 5분의 4가 됐고 여기는 1 곱하기 10분의 3, 10분의 3이고요. 0 곱하기 얘 됐고요. 1 곱하기 10분의 1, 그럼 10분의 1이죠. 9 곱하기 5분의 1, 그럼 5분의 9가 됐겠네요. 이거 10분의 8이고요. 이거 10분의 18이죠. 10분의 8, 3, 1, 18 이렇게 계산한 거죠. 그러면 이게 11이고요. 12, 그럼 여기는 30이니까 네, 3이 분산이 나오는 걸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 3이 됐겠죠. 근데 이제 이런 방법도 있단 말입니다. 어디 있냐 하면 이런 분산이 귀찮아도 이거 꼼꼼히 잘 들으셔야 돼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식으로도 구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식으로도 구해진다는 얘기죠. 그럼 제곱의 평균을 구하려면 제곱칸을 만들어야죠. x제곱 칸을 만들면 되죠. 그럼 뭐의 평균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 칸을 만들면 돼요. 자, x 마이너스 1 변수일 때 제곱, 변수 제곱은요 1이죠. 여긴 0이고 여기는 1, 여기는 4, 여기는 16이 됐겠네요. 얘네들의 평균을 우리가 구하면 그게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의 평균 어떻게 구하느냐? 이 변수의 제곱이 나왔을 확률은 변수가 마이너스 1일 확률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변수 제곱이 나올 확률은 바로 요 확률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그게 x제곱의 확률이 된다는 얘기죠. 자, 1 곱하기 5분의 1, 그럼 여기는 그럼 5분의 1이 되겠죠. 0 곱하기 10분의 3, 0이니까 됐고요. 1 곱하기 5분의 1, 그럼 여기도 그냥 5분의 1이죠. 4 곱하기 10분의 4, 10분의 1, 그럼 여기는 10분의 4가 됐겠죠. 여기는 16 곱하기 5분의 1, 그럼 여기는 5분의 16이 됐겠습니다. 거기서 구했던 평균 1이었죠. 1의 제곱을 빼면 된다 얘기예요. 이게 5분의 2, 이것도 5분의 2니까 5분의 4인데 5분의 16 더하니까 5분의 20. 그럼 4 빼기 1 하면서 어떻게 돼? 똑같이 나왔죠. 그쵸?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얘보단 얘로 더 많이 구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더 편해 보이는데요, 선생님?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평균이 1 나왔잖아요. 만약에 평균이 1.2 나왔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이 편차, 여기서 1.2를 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소수점 나오겠죠? 그럼 그걸 제곱했다? 그럼 변수는 더 복잡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평균 구하는 게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평균이 1이 나와서 편차가 깔끔히 정수로 떨어지게 됐지만 그렇지 않은 타라면 차라리 이 아래 방법이 훨씬 편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평균도 우리가 아마 구해놨죠. 평균이 소수점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제곱해서 빼기만 하면 되잖아요. 변수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변수를 제곱해도 여전히 정수겠죠? 걔네들의 평균 구하는 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두 가지 방법 다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얘가 더 많이 쓰인다라는 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3이 됐겠죠. 뒷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5번입니다. 필수 예제 5번 보시면, 자, 하기 전에 제가 잠깐만 영상을 끊었다 한번 가볼까요? 네, 이 뒤에 설명할 게 좀 더 있는데 시간이 30분이 돼서 좀만 끊었다 가보겠습니다.